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아빠입니다. 예, 요번 주에 제가 생방송을 못한 게 정말 죄송합니다. 뭐냐면 인터넷이 안 돼요. 기사를 불렀는데 일주일 걸리는 건 기본이네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방송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또 카톡으로 어떤 분의 질문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뭐 파보, 홍역 같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제가 질병편도 영상을 올린 것처럼 아이가 지금 이제 좀 아파서 거의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병원에서는 뭐 홍역이 아니다, 뭐 샵에서도 뭐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데 우선 제가 오늘 꺼낼 주제는 수입견입니다. 수입견.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찾으셔도 나오는 정보들도 있고 아닌 정보들도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분명히 샵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샵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우선 수입견 같은 경우에는 갖고 오는 루트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 뭐 아닌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드물 겁니다. 왜냐면 뭐 중국이든 대만에서 데리고 올 때 거기가 엄청 낙후돼 있어요. 진짜로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농장 공장 깨끗한 겁니다. 네, 엄청 깨끗한 거예요. 거기서 올 때는 솔직히 옥수수 있죠. 옥수수를 빻거나 뭐 옥수수는 모든 곡물을 빻아서 줘요 애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사료를 안 먹어요. 왜? 밥이 아니니까. 걔네들은 빻은 걸 먹고 뭐 빻은 거든 뭐 이런 거를 먹기 때문에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거를 엄청 먹여요. 빵빵하게 만들어놔요. 왜? 건강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평균 뭐 한 타스, 뭐 투 타스, 투 타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한 타스는 평균 25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데리고 올 때는 두 타스, 적게 데리고 올 때는 한 타스가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반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비행기를 잘 못 버텨요. 비행기를 잘 못 버티고 그리고 그 오는 과정, 비행기가 됐든 배가 됐든 배는 아니겠죠. 비행기가 됐든 오는 과정 동안 아이들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르핀이라든지 마약 성분의 약을 투약을 한다고 해요. 진짜로.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80%는 그런다고 합니다. 자, 아이가 갑자기 와서 저도 많이 경험해 본 거예요. 저도 뭐 수입견을 안 건드려 본 게 아닙니다. 수입견을 건드려 봤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심지어 뭐 저는 뭐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은 뭐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낑낑거리면서 항상 집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홍역, 파보 이런 질병이 나오면 홍역이거나 파보거나 하고 뭔가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선 밥을 잘 안 먹어요.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잘 먹고 건강하게 이겨내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닌 아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아이들 와서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시름시름 앓아. 첫날은 건강해요. 대부분 첫날은 건강해. 근데 한 2, 3일쯤 지나면 약발이 빡 떨어지는 순간부터 애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파하기 시작하고 밥도 안 먹기 시작해요. 자, 우선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역의 증상은 간단하게 눈곱에 누렇게 묻어나요. 노란색 눈곱이 나요. 약간 고름 눈물처럼 누렇게 나와요. 그리고 경련이 있어요. 몸 경련.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경련, 뭐 잘 때 애들이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그런 경련이 아니고 진짜로 뭐라 해야 되지? 걸으면서 이렇게 떨어요. 근육 쪽으로는. 그리고 뇌홍역이 걸리면은 그거는 이제 뭐 잘 못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홍역 증상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대부분 중국이랑 뭐 대만에서 오는 아이들이 홍역, 파보 아니면 마약 요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파보인 경우는 워낙 낙후돼 있어서 그런. 그리고 그 웃긴 거 아세요? 우리나라엔 강아지 파보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엔 강아지 파보란 질병이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중국에서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퍼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원래 강아지 파보도 없었습니다. 네. 수입을 해오면서 그게 옮기 시작한 거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수입견 하면 이쁘다, 좋다, 비싸다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잘못된 상식이고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 수입견은 데리고 올 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애들이 더 비싸요. 왜? 제대로 된 애들은 한국 애들이 더 비싸서 오히려 중국으로 역수출을 합니다. 중국 강아지 업자들이 오면 그 업자들한테 오히려 되게 비싼 금액에 역수출을 하지, 중국에서 진짜 괜찮은 애들은 우리나라에 안 보내요. 왜? 지네가 키워서 올려서 애들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이신데 수입견은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애지간해서는 뭐 샵에서 조금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 그걸 이겨냈고 뭐 마약이 됐든 뭐가 됐든 질병을 이겨내서 큰 거니까. 근데 뭐 딱 뭐 2개월령 된 아이들, 뭐 2개월령이 안 돼 보이는 아이들, 이빨도 없는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진짜 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로 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수입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혈통서가 없는데 수입견이라 그러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난 그게 제일 웃겨. 봐봐요. 이 애가 봤는데 예를 들어 폼피치라고 해요. 근데 비숑 같지 않고 약간 푸숑 같기도 해. 예를 들면 거의 포메랑 비숑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비숑 같기도 하고 푸숑 같기도 해. 근데 칩이 있대. 왜? 아니 당연히 수입 통관을 하려면 칩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목 뒤라든지 궁뎅이 쪽에 무조건 칩이 있어야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칩이 이렇게 조그맣게. 칩이 당연히 꽂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있으면 무조건 순종인 줄 알아요. 얘 너무 좋은 아이다. 이러고서 가격을 비싸게 불러요. 샵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포메랑 비숑 진짜 괜찮은 애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게 중국에서 떼올 때는 한 20 정도 해요. 마리당. 워낙 많이 데리고 오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예를 들면 뭐 경매장이 됐든 뭐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시피 그분들한테 이제 데려오려면 한 5, 60 정도 줘요. 진짜 좋은 애들은 한 7, 80까지도 줘요. 네? 그렇게 줘서 데리고 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3, 400으로 둔갑을 해요. 뭐 분양가를 어느 정도 뭐 막 받는 거는 그분들의 마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받으셨으면 책임을 져주셔야죠. 책임을 제대로 져주시거나 제대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케어라도 정말 제대로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입견이라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견이 더 좋아요. 옛날에도 진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중국의 강아지들이 별로여서 한국 강아지들을 다 수출했습니다. 그 수출했던 아이들 밑에 자견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다시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강아지들이 좋은 아이들이니까 한국 아이들로 많이 찾아오시는 게 좋고, 수입견들은 가격을 후려치기가 좋아요. 이 아이는 뭐 중국에서 대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마어마한 아이다 뭐 하면서 얘 200이 주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균 50 정도에 데리고 옵니다. 100 넘는 아이는 본 역사가 없어요. 100 넘는 아이는 본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애들이 오히려 100만 원 넘는 애들이 많죠. 이쁜 애들은. 진짜 작고 이쁜 애들은 오히려 100만 원이 넘어간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입견을 꼭 하신다고, 난 수입견이 너무 좋아. 수입견 난 하고 싶어. 그러면 꼭 그 아이가 칩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질병이 어떤지, 눈곱은 어떻고, 그리고 수입해오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피부가 되게 안 좋아요. 우선은 거의 진드기는 90%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진드기가 없다는 건 그 샵에서 그만큼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진짜 케어해야 돼요. 아침마다 막 이렇게 귀 다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잼잼 해주고 별 쇼를 다 해줘야 돼요. 진드기 없는 아이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한 10마리 좀 넘게 뭐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선 질병이 데리고 왔던 10마리 중에 6마리가 파보였고요. 홍역은 없었지만 홍역 걸린 아이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걔네 약도 항생제를 엄청 센 걸 쓰고요. 모르핀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때려 박습니다.
모르핀 때려박고 항생제 때려박. 항생제도 여러분 종류가 많아요. 뭐 2주차, 아니, 5주차 항생제가 있고요. 뭐 10주차 항생제가 있고 20주차, 뭐 40주차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40주차면 10개월 된 아이들이 맞는 항생제예요. 그런 거 때려 맞습니다. 간 다 녹아요. 내부 장기 그냥 다 녹아요. 약이 너무 독해서 2개월령한테 40주차짜리 항생제를 때려 박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입견이라고 좋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제발. 그리고 예를 들어 폐렴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홍역, 눈곱이랑 눈 안에 눈동자 안에서 그 진물을 검사하면 나와요. 뭐 아까 제가 카톡으로 상담해드렸던 분 중에 한 명이 그쪽 샵에서 아이가 면역력이 없고 너무 약하고 밥도 안 먹어서 홍역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뭐 아이 주사 맞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눈곱 있죠. 눈곱만 좀 안에 이렇게 눈으로 막 이렇게 팍 깊숙이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눈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곱만 이렇게 닦아가지고 묻혀가지고 검사하면 돼요. 그거 그냥 용액이 요만하게 있어요. 걷다가 넣어서 이렇게 착착착착 한 다음에 그냥 키트 검사하면 돼요. 홍역도. 파보는 그냥 똥구녕에다 쏙 넣었다 빼가지고 변이 묻은 상태에서 검사하면 바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파보랑 홍역 검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아이의 면역력 핑계를 대면서 뭐 안 한다는 거는, 그 5,000원짜리 키트 아까워서 그러는 거는 진짜, 아우 진짜 그 키트 5,000원입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수입견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입견을 데려올 때는 그런 식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비행기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요. 화물칸에 데려오기 때문에, 저는 수입을 해오는 데를 많이 가봤거든요. 많이 갔어요. 왜? 아이들이 아픈 적이 많으니까 많이 갔죠. 얘 왜 그러냐고. 가면 거기 이렇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철창에 있는데, 철창에 소미불을 다 둘러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 근데 건강한 아이들도 많아요. 무조건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확률적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수입견이 이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로. 왜? 분양을 해봤으니까, 제가 키워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수입견이라고 엄청 이쁘게 클 줄 알았어요. 막 인스타나 막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폼피츠로 컸어요. 폼피츠로. 비숑인데 모견이 같이 왔어. 같이 데리고 왔어. 엄청 이뻐요. 막 진짜 2.34kg 비숑인데 진짜 요만해. 너무 이뻐. 그 자견을 데리고 왔지. 기다렸다가. 걔는 이제 수입견도 아니지. 왜? 한국에서 나는 아이니까. 데리고 왔어. 개뿔 7kg까지 컸어요. 그래도 뭐 비숑이 10kg 가까이 크는 아이니까. 근데 꼭 수입견이라고 이쁘고 좋고 작게 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요 세 가지는 명심하세요. 무조건 항상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을 보실 땐 아이들의 골격과 얼굴향, 그리고 견종 표준에 규합한 아이가 좋은 아이예요. 견종 표준에 규합한 아이가 좋은 아이인 거를 꼭 인지하세요.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절대 싸면은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상술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가격. 차라리 적당한 가격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남겨서 분양을 많이 하세요. 한 마리 분양하는데 막 100만원짜리 아이를 막 200~300씩 해서 200씩 남겨 먹지 말고, 그 돈으로 막 롤렉스 사고 레인지로버 차 타고 다니지 말고요. 차라리 많이 분양하세요.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지만, 그나마 차라리 비싸게 분양하는 것은 책임이라도 좀 져주려는 것도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비싸게 분양하니까 책임이라도 잘 져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카톡 있어요. 저랑 카톡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생카드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카톡 보내면 고소한대요. 샵에서. 그러니까 비싸다고 좋은데 아니고,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이거를 꼭 아시고, 수입견은 애지간해서 조금
많이 알아보시길 바래요. 인터넷만 찾아도 나옵니다. 수입하는 아이들이 모르핀 주사를 맞고 오는 거는 인터넷만 찾으셔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저는 실제로 받고 맞추는 것도 봤어요. 왜? 집에서 하도 밥을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였으니까. 지금 신호 말고요. 하도 아파서 데리고 갔더니 항생제 3방이랑 모르핀 주사를 한 대 때려 맞더라고요. 처음에 모르핀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왜? 영업 비밀이지. 영업 비밀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얼핏 봤어요. 이렇게 얼핏 봤어.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봤는데 중국말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 찾아봤어요. 모르핀 쪽 약이더라고요. 그걸 맞으면 애가 살아나지. 갑자기 부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약발 떨어지면 또 안 좋아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이번 주에 방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이 안 돼요. 저번에도 인터넷 하다가 계속 끊긴 것처럼 거의 뭐 업로드 속도가 2메가 나옵니다. 2메가. 최소한 10메가는 나와야 방송이 되거든요. 캐나다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이제 무조건 강아지를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항상 꾸준하게 천천히 알아보세요. 15년 키우는 아이니까 천천히 알아보세요. 천천히 알아보시고 많이 돌아보시고 다 비교도 해보시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물건 사실 때 엄청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똑같아요. 강아지도 그렇게 많이 알아보세요. 강아지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죄인 거예요. 항상 잘 이쁘게 케어해 주시고, 언제든지 뭐 아이가 아프다거나 뭐 어떤 궁금하다거나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주저리 했지만 그래도 나름 수입견에 대해서 더 깊게 알려드릴 수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그걸 더 깊게 알려드리면 수입하시는 분들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간단한 선에서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